자, 오늘 수업할 내용은 문제점과 해결책에 대한 지문이에요. 여러분들 교재에서는 9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내용인데 오늘 두 지문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문은 2024년도 수능에 나왔던 경마식 보도에 대한 지문. 자, 일단 얘들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사회지문에서 보통 사회지문의 형태가 물론 다양한 형태로 출제가 되지만 이 사회적 지문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사회 이슈나 그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이야기를 쓸 수 있잖아, 그지? 자, 그럼 이런 문제점이 나왔어. 자, 그럼 이 문제점에 대한 무슨 책이 나와야 좋은 지문이야? 해결 방안이 나와야 좋은 지문이 되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을 때, 글을 읽을 때 어떤 문제점 자체를 거론하는 지문이다라는 걸 서론에서 만약에 잡게 되면 아, 이 뒤에는 해결책이 나오겠구나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럼 중요한 건 뭐 얘들아? 해결책에 더 포인트를 두고 읽어야 되겠어? 문제점에 더 포인트를 두고 읽어야 되겠어? 당연히 해결책이 더 중요한 거겠지. 그런데 중요한 건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책인지를 알아야 문제를 풀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잊지 말아야 될 건 서론에 있는 문제점을 잡았어? 그럼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해결책을 정리하는 식으로 지문을 읽으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될 것이다, 이 얘기야. 오늘 이 두 지문이 바로 경마식 보도하고 과두제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이 두 지문이 다 바로 문제점과 해결책에 해당하는 지문이었어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단락부터 읽어볼 테니까 한번 잘 따라와봐. 첫 번째 단락 갑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두 번째, 세 번째 단락이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했을 텐데 좀 해결책은 해결책인데 좀 다른 해결책이야.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놓쳤을 것 같아서 거기다가 좀 이따 포인트를 두고 한번 읽어볼게요. 자, 지문 갑니다. 첫 번째 문장 무조건 밑줄 치죠. 경마식 보도는 끊어. 경마 중계를 하듯 지지율 변화나 득표율을 예측 등을 끊어 집중 보도하는 선거 방송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자, 그럼 경마식 보도라고 하는 것에 대해 얘기하려고 하는 거네. 자, 근데 이 경마식 보도라고 하는 건 얘들아, 거기 첫 번째 문장에 아예 써 있는 거야. 뭐라고 지금 문제점이 써 있는 거냐면 경마 중계를 하듯 지지율 변화나 득표율을 예측하는 거래. 그지? 그럼 얘들아, 경마 중계를 하듯이 한다는 건 뭘 위주로 한다는 걸까? 선거 방송을 무슨 방송처럼 하는 걸까? 예능 방송처럼 하는 거지. 쉽게 말하면 거기 다시 경마 중계한대잖아, 그지? 그럼 무슨 위주로 한다는 거야? 흥미 위주로 한다는 얘기구나. 이게 머릿속에 잡히면 독해를 너무 잘한 거야. 두 번째, 예측한다고 그랬지? 그럼 얘들아, 예측한다는 건 사실이야 아니면 가정이야? 가정이지. 그러면 예측된 건 나중에 틀릴 수도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있는 거지. 결과적으로 이 두 가지가 뒤에 읽어보면 알겠지만 문제점으로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첫 번째 문장에 있는 말이 뒤에 있는 문제점으로 다시 나올 거라는 걸 여러분이 눈치를 깠다. 그럼 정말 잘 읽은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 갑니까?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가 수도 없이 많은 지문을 가지고 글자를 읽고 해석을 하는 이유는 그 지문에 있는 내용을 머릿속에 넣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지문을 통해 생각하는 훈련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 이게 나온다면 그 다음에 이게 나오겠네. 이게 나온다면 이걸 말하고 싶은 거겠네. 이런 식의 예측하고 생각하는 능력을 기르는 걸 우리는 생각 독해라고 한다. 아시겠죠? 처음부터 잘 되는 건 아니지만 됐죠? 자, 그럼 선생님은 여러분들한테 지금 첫 번째 문장을 가지고 계속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야. 그럼 실제로 진짜 이 문장이 정말 등장하는지 한번 봅시다. 계속 갑니다. 경마식 보도는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증가한다. 쌤 봅시다. 당연하겠죠. 왜죠, 여러분? 흥미로우니까. 자, 그러니까 그 뒤에 무슨 말 써 있습니까? 새롭고 재미있는 정보를 원하는. 맞습니까, 여러분? 그럼 새롭고 재미있는 정보가 바로 뭐죠? 경마 중계를 하듯 하는 거죠. 맞습니까, 여러분? 즉 흥미 위주라고 하는 거죠. 시청자 요구에 부응하고 방송사로서도 매일 새로운 뉴스를 제공하는 방송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경마식 보도는 선거와 정치에 무관심한 유권자들의 선거 참여. 끊어봅시다. 정치 참여를 독려하는 장점이 있다. 끊어봅시다. 그럼 경마식 보도가 무조건 나쁜 건 아니네요. 그죠? 자, 그럼 이런 두 가지에 뭐가 있습니까? 장점도 있답니다. 그죠? 그럼 물어볼게요. 여러분, 선생님 보세요. 이거 미운오리 새끼죠?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경마식 보도에 대한 문제점을 얘기하고 싶어 썼을 텐데 장점을 굳이 쓸 필요가 없었잖아. 그럼 이 미운오리 새끼 왜 썼을까? 선택지에 내려고.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는 체크를 해놨다가 머릿속에 저장할 필요 없이 뭐 하면 돼? 아, 요건 나중에 장점 부분 써먹을 때 읽어보면 되겠네. 요렇게 체크를 해놓으란 뜻이야. 이해돼? 자, 그러더니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 하지만 이란 말이 나오죠. 맞습니까? 뭐가 나온다고요?
하지만 이란 말이 나오죠. but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죠? but 그죠?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무슨 점 시작하는 거야? 선생님 눈치 깠어. 무슨 점 시작하는 거야? 문제점 시작하겠다는 얘기야. 맞아? 진짜 얘기는 여기서부터. 하지만 흥미를 돋우는 흥미 나왔다 얘들. 흥미. 선생님 정말 대단하세요. 흥미를 돋우는 치중하는 경마식 보도는 선거의 주요 의제를 도외시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진짜 중요한 건 뭐야? 선거에서 나오는 후보들의 의제일 거 아니야? 근데 이걸 도외시하고 경쟁 결과에 초점을 맞춰 선거의 무슨 성? 공정성을 침해한대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럼 의제 도외시에 밑줄 쫙 치고 공정성을 저해한다 밑줄 쫙 치죠. 자, 그럼 이 두 가지가 무슨 점이 되는 거죠? 문제점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자, 나왔습니다. 선거 의제를 뭐하고 도외시하고요. 첫 번째 문제점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뭐였습니까, 여러분? 공정성을 뭐 한다고요? 저해한다고요. 자, 그러면 칠판 보세요, 여러분. 이 두 가지의 문제점을 왜 도대체 제기했을까요? 이 문제점에 따른 무슨 책 말해야 돼? 해결책 말해야 되니까. 해결책 말해야 되니까. 이해됩니까, 여러분? 자, 그럼 이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이 바로 두 번째 단락부터 이야기할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경마식 보도에 문제점을 줄이려는 조치가 있다. 문제점을 줄이려는 조치가 있다. 밑줄 쫙 돌릴까요? 자, 그럼 질문 던질게요. 여러분 이거 놓치신 거예요. 자, 두 번째 단락은 그럼 이 문제점을 뭐 하는 거죠? 줄이려고 하는 거죠. 맞나요? 자, 그런데 세 번째 단락 첫 번째 줄 다시 한번 보세요. 경마식 보도로부터 드러난 선거방송의 한계를 보완하는 방책 중에 하나라고 보이세요, 여러분? 자, 그럼 이건 여러분 지금 경마식 보도의 문제점을 줄이는 겁니까? 아니면 경마식 보도와 관계없이 또 다른 보완책입니까? 또 다른 보완책이었던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는 경마식 보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거고, 하나는 경마식 보도 자체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이걸 보완하는 걸로 내겠다는 거예요. 자, 그럼 물어볼게요.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2024년 수능에 출제했던 출제 교수님이 들어가서 이 지문을 박사를 내고 싶으면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을 가지고 문제 낼까 안 낼까요? 무조건 내겠죠.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그 당시에 이걸 안 건드렸기 때문에 학생들이 문제를 무리 없이 푼 것뿐이에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이런 차이점을 잘 파악할 수 있어야 돼. 자, 그러면 하나는 경마식 보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따른 해결책이고, 하나는 경마식 보도를 보완하는 해결책이에요. 이해됩니까, 여러분? 전혀 다른 겁니다. 제 말 무슨 말인지 이해 가셨나요? 예를 들어 봅시다. 자, 바지의 재봉선이 좀 약해가지고 등산하다가 바지가 틀어졌어요. 그래서 바지의 재봉선을 졸라 단단하게 만들었어요. 그럼 바지의 재봉선의 문제점을 뭐 한 거죠, 여러분? 해결한 거죠. 자, 그런데 바지의 재봉선을 단단하게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실이 없네? 그래가지고 바지가 뜯어졌을 때 뭐 가디건 같은 거 하나를 목에다 거치고 다니다가 틀어졌을 때 여기다 두르기로 했대요. 이건 무슨 책이죠? 보완책이죠. 전혀 다른 거라고. 셋말 이해돼? 내가 이 얘기를 왜 자꾸 이렇게 강조해서 하는 거냐면 안 건드렸지만 건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고 이걸 왜 안 건드렸지? 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해됩니까? 잘 써놓고 안 건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언제든지 건들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놓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정말 이해됐어? 선생님 말 이해됐어요? 자, 그럼 두 번째 단락 갑니다.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르면, 그럼 선생님 봅시다. 이제 공직선거법 규정을 생각하면 안 돼. 선생님 봐. 공직선거법 규정은 얘들아 그럼 뭘 보완하기 위해서 한 거야? 선거 의제를 도외시하거나 공정성을 저해하는 걸 보완하려고 한 거야. 해결하려고. 자, 갑니다.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르면 당선인을 예상케 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언제든지 가능하지만 그 결과의 보도는 선거일 6일 전부터 투표 마감 시각까지 금지된대요. 맞죠, 여러분? 자, 한번 해봅시다. 왜 금지할까요? 선거 의제를 도외시하거나 공정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러겠죠. 이해됩니까? 자, 계속 읽어볼게요. 이러한 규정이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지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신뢰할 수 있는 여론조사 결과라 하더라도 선거일에 임박해 보도하면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쉽게 말하면 무슨 얘기죠? 이건 그렇게 해도 돼. 맞아? 자, 그러면 그렇게 하게 되면 첫 번째 가에서 얘기한 거야. 첫 번째 가에서 뭐 얘기한 거야?
자, 며칠 전까지 얘들아? 6일 전부터 맞지 얘들아? 6일 전부터 맞지 얘들아? 절대로 보도하지 마. 이거 보도하면 뭐가 침해되는 거야? 공정성을 저해하는 거고 선거 의제를 도외시할 가능성이 좀 있거든. 그러니까 하지 마. 됐습니까? 자, 두 번째 갑니다. 그 다음 공직선거법에 근거를 둔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 관한 특별 규정은 나죠? 자, 그럼 두 번째 또 나온 겁니다. 두 번째는 또 뭐라고 할까요? 유권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실의 왜곡 보도를 금지하고 무슨 보도요? 왜곡 보도를 금지한대요. 여론조사 결과가 오차 범위 내에 있을 때 이를 밝히지 않은 채로 서열이나 우열을 나타내는 보도도 뭐한다? 금지하고 있대요. 자, 그러면 나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이네, 그지? 왜곡 보도를 금지한대. 그럼 왜곡 보도 금지한다는 건 공정성을 뭐 할 수 있는 걸 금지하는 거야? 저해할 수 있는 걸 금지하겠다는 거지. 또 보자 얘들아. 또 오차 범위 내에 있을 때 이를 밝히지 않은 채로 서열이나 우열을 나타내는 보도를 했다고 쳐봐. 얘들아. 자, 그럼 뭐가 저해될까? 공정성이 저해되겠죠. 맞습니까 여러분? 그럼 오차 범위 내에 있다는 건 잘 들어봐 얘들아. 이걸 독해할 수 있어야 돼. 오차 범위 내에 있다는 건 오차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죠. 오차 범위 내에 있다 이 말은 오차가 존재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 봐. 이 사람은 5%의 지지율, 이 사람은 3%의 지지율인데 오차 범위 내에 있습니다. 이 말은 이 사람이 지금 우리는 5%라고 얘기하고 이 사람은 3%라고 얘기하지만 이게 사실은 뒤집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지. 이게 독해가 돼야 돼.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얘들아? 그래서 거기 지금 나와 있는 말이 뭐야? 오차 범위 내에 있을 때 이를 밝히지 않으면 안 된다고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금지한다고요. 왜요? 오차 범위 내에 있으니까 이건 사실이 아닐 수 있다는 말이다 이 말이에요. 다른 말로 바꿔볼까요?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말이라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자, 그 다음 가볼게요. 언론단체 다입니다 여러분. 이번엔 다. 자, 다입니다. 아무리 해결책이 많아도 결과적은 여러분 뭡니까? 경마식 보도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일 뿐이에요. 선거 여론조사 보도 준칙은 표본 오차를 감안하여 계속 오차 나오죠? 이제 오차가 왜 보이는지 알겠지? 여론조사 결과를 정확하게 보도하도록 요구한다. 지지율 차이가 오차 범위 내에 있을 때, 그럼 오차 범위 내에 있다는 건 얘들아 뒤집힐 수 있다. 이게 해석이 돼 이제? 그러니까 이때는 얘들아 쌤 봐봐. 누가 앞선다라는 말 쓰면 돼 안 돼? 안 되지. 왜냐하면 뒤집힐 수도 있는 거잖아. 사실이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뭐라고 써? 경합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서열화하거나 즉 1등, 2등 이렇게 서열화하거나 오차 범위 내에 앞섰다 이런 표현처럼 우열을 나타내는 보도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 이해됩니까 여러분? 자, 그럼 여러분 지금 두 번째 단락에서 정말 중요한 독해 문장 하나 배우신 거예요. 아, 오차 범위 내에 있다는 말은 사실이 아닐 수 있다는 말이구나. 사실이 아닐 수 있다는 말은 뒤집힐 수 있다는 얘기구나. 쌤 말 무슨 말인지 이해 갑니까? 알아듣어요? 자,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A란 후보가 지지율이 50%고요. B란 후보가 지지율이 48%인데 오차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5%입니다. 오차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5%예요. 그러면 이거 오차 범위 내에 있어 없어? 있죠. 왜냐하면 얘는 48이고 얘는 50이니까 2% 차이밖에 안 나잖아. 플러스 마이너스 5라는 건 얘들아 위로 5, 밑으로 5 이 얘기예요. 내 말 무슨 말인지 이해가 얘들아? 그러면 이거는 A와 B가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긴 했지만 뒤집을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뒤집힐 수 있다는 거. 다른 말로 바꾸면 사실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제 말 무슨 말인지 이해 갑니까? 그러니까 오차 범위 내에 있을 땐 반드시 오차 범위 내에 있는지를 밝히고 우열을 말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단락의 내용에 정보가 많은 게 아니라 같은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거 아시겠습니까? 들어와. 고개 숙이고 싹 들어오세요. 얼마나 멋진 우리 세상에 수업 듣겠다고 지금 멀리 지금 강원도에서 왔어요. 아유 세상 반가워. 감자캐다 온 것 같아. 그러니까 반가워. 앉아. 세상에 강원도에서 지금 버스 타고 온 거야. 앉아. 자 갑시다. 거기 앉으시면 돼요. 거기 지금 제가 프린트 해놨잖아요. 거기 앉으세요. 거기 앉으시라고요, 강원도 아저씨. 자 여기까지 됐습니까?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네. 자, 이제 얘들아, 선생님한테 왜 수업을 들을 때 우리가 문제집 풀 때랑은 조금 다른지 알겠어? 이건 해설지 안 나와. 그러니까 학생들 입장에서 뭘 놓쳤는지를 알아야 돼. 그러면 얘들아, 이거는
지문이 해주는 게 아니고 같이 지문을 읽은 사람이 해줄 수 있는 거야. 이게 무슨 느낌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볼게. 하은이가 마라토너가 돼가지고 선생님이 옆에서 페이스메이커를 한 거야. 그러면 옆에서 같이 달려주는 역할을 한 거죠. 그럼 같이 달려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은 아, 요쯤 되니까 나 힘드네? 아, 그럼 하은이도 힘들겠다. 아, 요쯤 되니까 좀 빨라지네? 아, 그럼 하은이도 빨라지겠구나. 어떤 느낌인지 이해돼요? 같은 걸 경험한 선에서 어떤 부분에 어떤 부분에서 불편함을 느낄지를 알고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쌤 말 무슨 말인지 이해 갔죠? 자, 그러면 경마식 보도의 문제점 해결책은 다 이 오차 범위 내에서라는 거, 즉 공정성에 저해하지 않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러분?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읽어보도록 할게요. 경마식 보도로부터 드러난 선거 방송의 한계를 보완하는 방책 중 하나입니다. 이번엔. 그럼 이건 얘들아, 분명히 해결책은 해결책이지만 경마식 보도 자체를 바꾸는 게 아니에요. 그죠? 보완하는 방책 중에 하나로 선거 방송 토론회가 있습니다. 선거 방송 토론회 밑줄 칠까요? 이 토론회를 통해 후보자 간 정책과 자질 등의 차이가 드러날 수 있는데 맞습니까, 여러분? 그럼 얘들아, 후보 간의 정책과 자질이란 말이 딱 보이네요. 자, 쌤 보세요, 여러분. 쌤 보세요, 여러분. 선생님, 눈치가 조금 까졌어요. 어떻게 까졌어요? 선생님, 두 번째 단락에서는 이상하게 이 공정성 저해 쪽이 자꾸 연결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선생님, 그럼 이거 선거 의제 도외시 한다는 건 왜 써놓은 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쌤. 그럼 선거 의제를 도외시 한다는 건 뭐예요? 후보가 어떤 의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지가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잖아요. 공약이 중요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 선거 의제를 도외시한다는 건 경마식 보도가 선거 공약을 보도하는 게 아니라 흥미로만 끌고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뭘 한다는 거예요? 선거 방송 토론회를 한다는 얘기죠. 아다. 되다. 그럼 여러분들이 또 궁금해요. 뭐가 궁금하냐면, 선생님, 그렇다면 글을 쓸 때, 이걸 문제점 1번으로 쓰고, 이걸 문제점 2번으로 쓰면 순서대로 나오니까 읽기가 좋았을 텐데, 왜 이 아저씨들은 이렇게 썼을까요? 여러분들 좆대라고요. 이해되셨죠? 순서를 바꿔놔야 헷갈리겠죠? 아다. 듣어요? 폐강한다. 오늘 처음인데 폐강되고 싶어? 아다, 듣어요, 보다, 듣어요.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현장 강의에서 지금은 듣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집중력이 엄청 상승하지만 이거 현장 강의에서 못 듣는 인강 듣는 친구들은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죠? 말은 끝까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읽어볼게요. 이제 얘들아, 왜 토론회가 등장했는지 느낌 좀 와? 자, 이 토론회를 통해 후보자 간 정책, 자질 등의 차이를 드러낼 수 있는데 현실적인 이유로 초청 대상자가 한정됩니다. 아이고, 그럼 얘들아, 한정되는 또 문제점도 있네, 그지? 그럼 얘들아, 후보 토론회는 당연히 뭘 듣기 위해서 정책이나 자질 등을 보려고 하는데 아무나 초청하는 게 아닌가 봐. 공직선거법의 선거방송 토론회 규정은 5인 이상의 국회의원을 가진 정당이나 직전 선거에서 3% 이상의 득표한 정당에 추천한 후보자 또는 언론기관의 여론조사 결과 평균 지지율 5% 이상인 후보자 등을 초청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대요. 이해됩니까, 여러분? 자, 그러면 여러분 선생님 봐봐. 아무나 초청하는 거예요? 아니면 요 규정을 넘어가야 돼요? 요 규정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다만 별표입니다. 뭐 하겠다는 얘기죠? 내겠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다만은 예외입니다. 예외. 사회지문에서 다만 나오면 이건 무조건 나온다는 얘기야. 알겠니? 다만 초청 대상이 아닌 후보자들을 위해 별도의 토론이 개최가 가능하고요. 시간이나 횟수가 다르게 할 수는 있어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본 적 있을지 모르겠는데 대통령 선거하면 그 대통령 후보 토론에 나오죠. 그래서 메이저가 있고요. 마이너리그가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마이너 방송도 합니다, 사실은. 근데 많이 해요? 한두 번으로 제한돼요? 한두 번만 하죠. 왜냐하면 방송사에서도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시청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별로 안 볼 것 같으니까, 그지? 결과적으로 그건 안 하게 되는 경우가 그거예요. 이해돼요? 하여튼 거기까지. 자, 이러한 규정이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의 원리를 침해하는지에 대해, 그죠? 이거 기회가 균등하지 않은 것 같잖아, 그지? 왜냐하면 메이저에 있는 애들은 한 대여섯 번 하는데 마이너에 있는 사람들은 한 번만 하면 짜증날 거 아니야.
맞아요. 그래서 내가 누구라고 말을 못 하는데 마이너에서 한번 그 토론회 할 때 무슨 후보 하나가 성이 허시셨는데 하여튼 그분 하나가 막 화내고 그랬어요. 거기까지만 얘기한 거니까 본 거예요, 내가 직접. 막 화내시고 그랬어요. 나도 돈 냈어! 막 이러면서 막 화내시고 막 그랬어요. 어찌됐건 헌법재판소의 위원이 아니라고 결정했다. 다수 의견은 방송 토론의 효율적 운영을 고려할 때 초청 대상 후보자의 수가 너무 많으면 제한된 시간 내에 심층적 토론이 이루어지기 어려워. 다시 말하면 정책에 대한 토론을 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선거 의제를 드러내기가 어려워요. 내 말 이해됩니까, 여러분? 네, 이래가지고 어쩌란 얘기입니까? 어렵고 유권자도 관심이 큰 후보자의 정책 및 자질을 직접 비교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 규정은 합리적인 제한이라고 보았다. 반면 소수 의견은, 자 그럼 이제 A는 여태까지 다수 의견이었던 거예요. 이 규정이 가장 효과적인 선거운동의 기회를 일부 후보자에게 박탈하며 유권자에게도 모든 후보자를 동시에 비교하지 못하게 하고 초청 대상자 토론회를 참여한 후보자와 그렇지 못한 후보자를 차별하는 것으로 지적했다. 이 규정은 소수 정당이나 정치 신인 등의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침해라고 본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누가 봐도 다수 의견이 우리가 좀 익숙한 거죠. 근데 소수 의견도 무시되면 안 되지만 어찌됐건 이해됩니까? 자, 그럼 선생님 봅시다. 이 지문 하나가 여러분에게 주는 강력한 메시지는 뭡니까, 여러분? 서론에서 무엇을 제시하면, 문제점을 제시하면 뒤에 무슨 책이 나온다? 해결책이 나온다. 이해됩니까? 자, 그런데 그 해결책이 두 가지로 나왔을 때 하나는 그것 자체를 보완하는 거고요. 맞습니까? 하나는 뭐죠? 그것 외에 다른 걸 만들어서 보완하는 거다. 이래서 두 가지 해결책을 따로따로 써놨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됩니다. 이해됩니까? 어떻게? 지문 제가 분석해 드리니까 혼자 할 때보다 조금 더 아름다웠나요? 네. 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네. 자, 문제 한번 풀어봅니다. 오른쪽 갑니다. 머릿속에 그것만 넣고 가는 거야. 기억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기억이 뭘까요? 기억 빨리 찾아줘, 얘들아. 기억이 뭘까요? 경마식 보도네요. 첫 번째 줄에 있잖아요. 먹으라고 줬네요. 자, 그럼 여러분 적절한 겁니다. 1번부터 고칩니다. 선거기간 후반기에 비해 전반기에 더 많으면 뭐하러 하겠어요. 그죠? 후반기에 더 많이 하려고 하겠죠. 맞습니까, 여러분? 네, 2번. 시청자와 방송사의 상반된 이해관계가 반영되면 시청자가 안 봐버리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선생님 보세요. 문제를 푼다고 생각하지 말고 독해를 하세요. 독해. 말이 안 되잖아. 뭐 이런 식으로. 이해됩니까, 여러분? 칠판 보세요. 경마식 보도 왜 한다고요? 흥미 끌려고. 이해됩니까? 그 흥미 끄는데 시청자하고 싸우면 되겠어요? 보든지 말든지 난 할 거야. 또라이입니다. 3번 보세요. 당선자 예측과 관련된 정보의 전파에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예측해야 돼요, 예측. 여기 써있잖아요, 예측한다고. 맞아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이TV씨입니다. 누구 특정 방송 얘기한 거 아닙니까? 조이TV씨입니다. 네, 요번에 대통령 후보 당선자는 저희 생각에는 모르겠어요. 아무도 안 봐요. 아무도 안 봅니다. 이해됩니까? 네, 4번. 선거의 핵심 의제에 관한 후보자 입장을 다룬 보도를 중시하면 문제가 전혀 없겠죠. 맞아요, 안 맞아요? 문제점이 없는데 뭐하러 해요, 이걸. 이해됩니까? 정답은 5번. 정치에 관심이 없던 유권자를 관심을 갖도록 붙돋운다. 아까 여러분 장점에 써있던 거 보이세요?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새끼? 욕 아니에요, 여러분. 미운우리 새끼. 그죠, 여러분? 미운우리 새끼는 시험에 나온다. 이건 욕이 아닙니다. 알겠죠, 여러분? 동물들은 다 뭐라고 그래요? 새끼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죠? 사람은 뭐라고 불러요? 그냥 아이라고 부르죠? 베이비 이렇게 하죠? 아, 자식이라고 하나요? 자식? 잘못 읽으면 욕 같긴 하네요. 그죠? 그죠? 강아지 자식? 이렇게. 미안합니다. 얘들아, 나름대로 너희들은 지금 30분 특강이니까 빨리 끝내라 이런 눈빛인지 모르지만 나는 이미 수업을 시작을 했잖아. 끝내는 건 내 맘이야. 집중해. 알겠어? 그리고 재미나게 해주려고 하는 거잖아. 머릿속에 모래 남게. 22번 갑니다.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신뢰할 수 있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도 선거의 공정성을 위협할 수 있죠, 당연히. 맞습니까? 정당의 추천을 받지 못해도 선거방송 초청 대상자 후보자의 토론에 참여할 수 있죠, 여러분. 당연히. 맞습니까? 마이너가 있긴 하잖아요. 네, 3번.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자유가 서로 충돌하는지의 문제에 헌법재판소에 논의한 게 아니고요. 두 번째 단락, 둘, 넷, 다섯 번째 줄에 보면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지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얘기한 거예요. 이해됩니까?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지에 대해서 한 거예요. 얘네들이 충돌한 게 아니고요. 이해됩니까? 얘네들이 싸운 게 아니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자,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불러? 독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어떤 글자를 읽고 그 글자가 의도하는 바를 이해하는 것을 훈련하셔야지, 문장을 읽고 옆에다가 정리해가지고 그 지문이 나오기를 간절히 염원하는 애는 재수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네, 읽으시면서 훈련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여러분, 여담인데 그 아나운서들 있잖아요. 아나운서들이 그 아나운서 면접 보러 갈 때 인터뷰를 하는 걸 한대요. 그래서 카메라 테스트 같은 걸 해가지고 화면빨을 얼마나 잘 봤나를 보면서 그 보도문을 이렇게 읽으라고 시키나 봐요. 그래서 그 발음을 보는 거죠. 그래서 아나운서는 발음이 좋아야 되잖아. 맞잖아, 얘들아. 그지? 목소리에서 막 쇳소리 나오고 그러면 안 되잖아. 그지? 그래가지고 그런 걸 볼 때 그 아나운서들이 되기 위한 사람들이 연습을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나갈 때 간판들 있잖아요. 간판들. 그 간판들을 보면서 말을 계속 만드는 훈련을 한대요. 그러니까 순발력을 키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단어가 예를 들어 세 개가 주어진 거예요. 뭐 하나국어가 있고 막걸리가 있고, 예를 들어 뭐 책상이 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하나국어에서 막걸리 팔다가 책상에 맞았네. 뭐 이런 식으로. 이해됩니까? 뭐 이렇게 말을 만들어서 순발력을 키운다 이런 얘기야.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가 문장 독해 연습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시험장에 들어가면 떨릴까 안 떨릴까? 엄청 떨리죠, 당연히. 평상시처럼 안 돼. 그러니까 우리는 평상시보다 더 잘해놔야 돼. 그래야 떨려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야. 그럼 그때 문장을 읽을 때 독해력을 계속 훈련했던 사람들은 내가 본 적이 있건 본 적이 없건 상관없이 그 문장 자체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서 풀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런데 그렇게 하면 친구들한테 너무 험하잖아. 왜냐면 고3 애들이 19살밖에 더 됐어. 재수해봤자 20살이고 삼수해봤자 21살이고 장수하면 가끔 30살도 있어. 그런 애는 좀 많지만 어찌됐건 좀 많은 애 빼고 좀 적잖아. 애들이 20대 초반일 거 아니야. 너무 가혹하잖아. 그래서 얘들아, 그러면 수능 특강에 있는 지문을 조금 변형해서 낼 테니까 그거 가지고 독해 연습해가지고 와. 대신에 똑같이 안 낸다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이 또라이들이 똑같이 내는 줄 알고 옆에다가 조점 정리해놓고 뿌듯해 한다고요. 그러면 안 돼요. 아시겠죠? 자, 첫 번째 문제 됐습니까? 네, 23번 갑니다. 니은과 관련해 A, B의 입장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여러분 이건 답만 확인할게요. 왜 여러분 2번이 됩니까? 주요 후보자의 정책이 가진 치명적인 허점을 지적하고 좋은 대안을 제시한 유명한 정치 신인이, 그럼 좋은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야? 좋은 사람이죠. 선거 방송 초청에 후보자 토론자에 초청받지 못한다면 이건 좋은 일이야 나쁜 일이야? 나쁜 일이죠. 그러니까 A의 입장은 약화되겠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누구의 입장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B의 입장이 돼야 되죠. 이해됩니까? 왜냐하면 이런 사람은 초청하는 게 마땅하잖아. 얘들아 이해돼? 그럼 물어볼까? 이걸 왼쪽에 A, B를 보고 푸는 애는 슬픈 애예요. 무슨 말인지 얘들아, A는 뭐지? 다수 의견이고 B는 뭐지? 소수 의견이지. 그럼 소수 의견은 뭐야? 한마디로 표현하면 얘들아, 후보자의 기회를 박탈하니까 이러면 안 돼. 공정성 침해야. 라면 반대 의견을 얘기하는 거잖아. 맞니 얘들아? 그럼 쌤 봐봐. 나 좀 봐줘 빨리. 졸라 중요한 얘기 하려는 거야. 그럼 이 문제를 만든 사람은 앞에 내용을 틀리게 만드는 게 아니고 1번 끝에 봐봐. A의 입장을 강화하겠군. 3번 끝에 봐. B의 입장을 강화하겠군. 4번 봐봐. B의 입장을 약화하겠군. 민준아, 선생님을 너무 집중적으로 쳐다보면 부끄러워 내가. 지문을 봐 개새끼야. B의 입장을 약화하겠군 써있잖아요 지금. 그지? 그럼 물어보자. 정답은 2번이었지. 그럼 나머지는 오답을 다 어떻게 만들었을까? 약화를 강화로, 강화를 약화로 만든 거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거는 A, B를 가지고 풀라는 지문 내용이 아니고, 얘들아 이건 찬성 쪽이야 반대 쪽이야? 이건 찬성 쪽이야 반대 쪽이야? 너 독해할 수 있어? 이렇게 물은 거야. 선생님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꼭 좀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선생님이 여러분들 2월 말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느낄 수 있게 계속 도울게요. 자, 24번입니다. 가다에 대한 보기에 따른 언론 보도 평가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건데요.
여러분 요것도 꼼꼼하게 한번 풀어보신다고 생각하고 정답만 먼저 설명해 드리면 2번입니다. 2번 보시죠. 2차 조사 결과를 선거일 9일 전에 A 후보는 B 후보에게 조금 앞서고 C 후보는 3이라고 보도하는 것은 나에도 위배되지만, 맞습니까 여러분? 어디에도 위배될까요? 다에도 위배되는 겁니다.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여러분? 아시겠나요 여러분? 네, 그래서 정답은 2번. 요건 꼼꼼하게 한번 따져보시고요. 정리되셨죠? 네. 자, 이렇게 문제점과 해결책에 해당하는 2024년 지문이었습니다.